이제 그때 했던 이야기들 중에 좀 학교별 이야기 중심으로 좀 압축적으로 그렇게 좀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뭐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주말에만 좀 가능하신 좀 부모님들도 있다. 주말에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주말에 한번 열어봤습니다. 저는 김태훈이고요. 그래 저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합격 성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칠판에 적어놨죠. 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논술 수업은 그래요. 그 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이 수업을 좀 많이 들어주면 뭐 당연히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치 시대 인재가 매년 성과가 좋은 이유는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애들이 잘해서 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물론 이제 체계적인 커리큘럼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논술에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막 되게 열심히 해도 분명히 이 친구는 어디 분명히 논술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연락을 기다리다 보면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데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을 잘해도 항상 세상에 이렇게 그거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있다고. 내가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자기가 만약에 하필 원서를 넣었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이게 잘하는 애들이 또 오는데 원서를 넣어버리면 자기가 못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이제 자기보다 잘하는 애들이 와서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안타깝게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수학을 잘해요. 반대로 수학을 잘하는데 얘가 막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탐구도 좀 못해가지고 뭐 수능 성적만으로 따지면 막 인서울 가기가 힘든 뭐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또 이게 너무 또 이게 뭐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논술도 막 약술형부터 쓰려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수학을 잘하고 수리논술 점수가 잘 나오는 데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2합 5 정도까지만 맞춰도 쓸만한 논술 대학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잘 고르면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애들이 막 약술형부터 쓰고 뭐 이런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서의 라인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느냐. 근데 그렇게 할 때는 모의논술 데이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어떻게 하냐면, 원래 저도 예전에 안 했습니다만은 합격 성과가 잘 나와야 저도 먹고 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금까지 논술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했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리고 확통기하는 기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할 건지, 중요한 건 할 건지죠. 할 건지.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저희 반에서 만약에 수업을 들었을 때 모의논술 점수나 100분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 풀이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왜 대학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친구는 미적 스킬이나 계산 능력이 되게 좋은지, 아니면 뭐 도형을 좀 잘 푸는지, 아니면 추론의 능력이 좋은지, 아니면 논리적인 어떤 증명 능력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잘하는데도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그럴 때가 많은데, 잘하는데 이 최고 난도 문제를 풀 때 좀 멘탈이 털리는 애들이 있어요. 기복이 되게 심하고. 그런 스타일인지, 아니면 적당한 난이도에서 점수 획득력이 되게 좋은 친구인지,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봐야 이 친구가 논술 원서를 어디에 쓰면 좋을지가 결정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좀 합격의 확률이 그래도 이전보다 좀 높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서를 어떻게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뭐 학교별 이야기를 할 거지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8월 정도에 아마 그때부터 원서 어디 쓸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원서 지원 전략 설명회도 한번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뭐 시간을 좀 더 길게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연구소상원부터 중위경식 공동원까지 싹 다 그냥 한번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원래는 저희가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의 말미에 이걸 하면은 저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도 빨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먼저 간단하게 저희 수업에 대한 광고를 살짝 드리고 학교별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제가 모의논술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의논술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9월에 그래서 원서를 어떻게 쓸 것이냐. 실제 이제 금방 앞에 이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희 수업 같은 경우도 모의논술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수업을 7월부터 개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의논술 데이터가 4회 이상 쌓이면은 이제 제가 직접 원서 상담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어디에 원서를 넣으면 좋을지 그 원서 상담까지 같이 통합되어 있는 일종의 패키지 강좌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모의논술만 보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제 논술 처음 하는 친구들은 모의논술 바로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적응 못하고 막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의논술 보기 전에 모의논술을 좀 가이드해주는 강의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예를 들면 확통기하 같은 경우도 애들 했더라도 까먹은 친구들 되게 많죠. 그래서 가이드 시간대 확통기하 개념 강의도 압축적으로 같이 진행이 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4개 반을 개설했습니다. 4개 반을 개설했는데, 그래서 연고수상한 A, B, C, 명문대반. 연고수상한 반이야 당연히 이제 연고수상한의 주 타겟을 하는 그런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명문대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이경시 건동홍 그 레벨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 기출 문제를 주로 분석을 하는 그런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사실 뭐 점수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애들 성향을 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려면 제가 최대한 애들 답안지를 많이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좀 제한해서 받을 거고, 1학기 때보다는 좀 더 많이 받긴 할 텐데 그래도 많이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원을 제한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거고, 제가 또 따로 클리닉도 제가 직접 운영을 할 거예요. 최대한 애들 질문도 제가 받고 답안에 대한 피드백도 제가 좀 최대한 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저기 데스크에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요럴 수가 있잖아요. 오늘 뭐 논술을 이 설명회를 들었다고 해도 아직도 나는 뭐 논술을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 아직도 되고 있다. 우리 애가 해도 되는지 아닌지, 아니면 하더라도 연고소송한 반으로 해야 될지 뭐 명문대반 정도로 해야 될지 그거 갖다 아직 구분이 좀 판단이 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면은, 오늘 제가 나눠준 자료 중에 진단 테스트라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나눠준 자료 중에 네, 진단 테스트라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진단 테스트라고 있죠, 소책자. 네, 그래서 거기 뭐 답안지도 같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래서 진단 테스트를 제가 따로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진단 테스트를 한번 편하게 부담 없이 한번 봐보시고, 물론 저도 그 마음 압니다만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한번 야 이거 너 공짜로 상담해 준대 한번 해봐 라고 해도 애들이 잘 안 할라 그러는 거 저도 다 알아요. 네, 근데 애들 중에도 이제 슬슬 내가 논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단 테스트 한번 편하게 해보시고 120분 보시면 돼요. 120분 하시고 그 풀이를 답안지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서술을 해서 오시면 되는데, 근데 그 논술 처음 하는 애들은 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시간 좀 더 쓰셔도 괜찮아요. 예, 좀 더 쓰셔도 괜찮고 최대한 풀이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적어 놓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셔서 저기 학원에 제출을 해주시면은 제가 별도의 비용 없이 뭐 아주 길게 상담 못 하더라도 짧게라도 뭐 입반하는 게 가능할지, 그 입반 테스트는 아니니까 그냥 안 보셔도 입반은 가능한데, 그래도 내가 논술 시작해도 될지 아니면 연고 소송안을 목표로 할지 뭐 명문대를 하는 게 좋을지, 뭐 한 번에 모의 논술로 다 파악하는 건 물론 어렵겠죠. 근데 그래도 제가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편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범위는 전범이에요. 범위는 전범이고 대신에 난이도가 살짝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쉬운 걸로 하면 진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는 있을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바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올해 대학들의 좀 논술 주요 변경 사항들 있죠? 네, 그것부터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래 그 연고 서성안 중심으로 요 셋이 이제 요 설명회는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중이경시 공동홍은 요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할 건데,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메디컬이나 약학 계열을 간단하게 제가 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변경 사안 중에 메디컬 좀 먼저 보면요. 일단 논술 전형에 폐지가 된 데가 있고 그 새로 생긴 데가 있어요. 그 논술 전형에 폐지가 된 데가 단국대 의예 치의예, 연세대 치의예, 연세대 미래의예과, 경부대 약학과인데, 그 단국대 의치 같은 경우는 그 왜 그 지금 감옥에 계신 분 있죠? 이전 대통령? 네, 그분의 그 정책 있죠? 그 의대 증원? 네, 그것 때문에 살짝 반짝했다가 1년 만에 없어진 거예요. 전 원래부터 큰 의미가 없고, 근데 경북대 약대는 원래 인원이 작아가지고, 그리고 분당에 있는 친구들 중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 너 경북대 대구 한복판에 있는데 대구 그 약대 갈래 그러면 다들 약대 가고 싶어도 저기 안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좀 아까운 거는 연세대 치의에는 좀 아깝죠. 물론 주변에 혹시 연대 논술, 연대 치의로 갔다는 친구들 혹시 보셨나요? 잘 못 보셨죠?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누군가 합격은 된다고 하는데 보기 힘든 하나님 같은 존재긴 한데, 약간 좀 그런 존재긴 한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아깝긴 해도 그걸 보셔야 돼요. 그 연세대 연가고 애들이 많이 합격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영재고 과학고 애들이 메디컬 수요가 있죠. 뭐 예를 들어 메디컬을 가게 되면 페널티가 물론 있지만 그 페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갈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걸 매년 이 연세대가 10명 정도 받아줬단 말이죠. 그 친구들을. 물론 가끔 일반고 애들이 합격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또 일반고 최상위권에 자사고 최상위권들 있지만 잘 없어요. 주변에 잘 못 들으셨잖아요. 그죠? 가끔 있지만. 자, 그래서 그 친구들 왜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저희가 없어졌죠. 근데 그 친구들 그럼 어디 가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연대 미래의예도 좀 아까운 게 연대 미래가 원주입니다. 연세대 원주 캠퍼스. 물론 연세대 원주 캠퍼스를 졸업해도 아무도 몰라요. 사회에서는 졸업장에 똑같이 연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의예과는 좀 다르죠. 의예과는. 근데 그래도 애들이 다 심리가 그런데 의예과를 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애들도 논술에서는 자기가 좀 선호하고 가고 싶은 데를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 나는 정시가 있으니까. 그 논술은 좀 지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최상위권 애들이 저기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가기 싫거든요. 자기는 그래도 대학을 가면 지금은 막 죽을 듯이 공부를 해도 우리 때도 그렇지만 대학교를 가면 애도 낭만을 좀 즐기고 싶거든요. 근데 낭만을 강원도에서 즐기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으니까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손이 잘 안 간단 말이죠. 저기가 그나마 의예과 중에 좀 노려볼 만한 데였는데 네, 올해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정시가 되면 저기도 줄 서고 난리가 납니다만은 또 올해 없어졌다는 거. 대신에 새로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가천대가 논술 되게 사랑하는 대학이죠. 그래서 가천대가 한의회가 없다가 한의회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약학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삼육대 약학도 논술 전형이 새로 생겼고요. 그다음에 고려대 세종은 원래 그 약대 논술이 있었는데 그 얘네들이 일반 6명, 지역 인재 6명 요렇게 했거든요. 근데 일반 6명을 10명으로 늘렸어요. 근데 이게 거의 이게 신설 느낌인 게 다른 데 약대도 커진다 뭐 4명, 5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5명, 4명 는 거는 거의 새로 생겼다고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부산대 원래 의예하고 약학이 그 지역 인재만 됐거든요. 그 부울경이라고 하는 지역 애들. 그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그 친구들 말고 지원할 수 있는 논술 전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의예가 5명, 약대가 6명. 네, 그것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이 된 데가 있고 학생부 반영 비율이 축소가 된 데가 있고 출제 범위가 변경이 된 게 있는데 여기를 먼저 보시면 뭐 카대나 인하대나 부산대가 교과 20%에서 0% 또는 30% 20% 축소시켰는데 근데 원래 큰 의미가 없어요. 논술의 교과가. 왜냐하면 이 대학들이 문제가 다 어려운 대학이거든요. 이 문제가 어려운 대학들은 그냥 논술 시험장에 가서 1점 더 맞는 게 더 큽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러니까 저 대학들은 원래 의미가 없어서 오히려 더 줄였다고 보시면 되고 자기네들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좀 큰 게 이 최저학력 기준이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원래 덕성여대 약대가 작년에 생기고 작년에는 그 최저 기준을 탐구를 적용하려면 과탐만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탐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사탐도 되면서 뭐 애들한테 좀 유리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성대는 대신에 사합으로 바뀌면 좀 더 강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아마 올해 들어보셨겠지만 제일 큰 변화가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중앙대입니다. 네, 중앙대가 창의형이라는 논술 전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뭐 완전히 신설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논술에서 일부 인원을 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싹 빼와가지고 새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게 심지어 의예하고 약학도 창의형이 새로 생긴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따로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올해 중앙대가 창의형을 다 뽑는 건 아닙니다. 공대 중에서는 화학공, 그 다음에 기계공, 자 그리고 전자전기공, 뭐 찍으실 분들은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전자전기공, 융합공, 소프트웨어학부. 네 그리고 뭐 이런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제가 오늘 나눠준 자료집을 보시면 그 체크 포인트라는 자료집이 또 있거든요. 네 거기에 좀 더 디테일하게 또 텍스트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뭐 그걸 나중에 보셔도 설명이 끝나고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뽑는단 말이죠. 근데 이때 올해 중앙대 창의형이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5개 정도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원래 중대는 최저 기준이 꽤 높은 대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일반 자연계열은 3합 6이고요. 그 다음에 약학이랑 의예는 4합 5였거든요. 4합 5였을 때 그 중앙대 약대가 처음 논술을 만들었을 때 기억나요. 그때가 2022학년도인가 그랬는데 그때가 4합 5의 탐구 평균이었거든요. 그렇게 했더만 처음에 최초 경쟁률 150대 1 정도 나왔습니다.
나중에 실질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온지 아세요? 나중에 첫 해에 3대1 나왔습니다. 2%. 100명 중에 2명 맞췄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의예는 가만히 놔두고 약학을 좀 풀어줬어요. 4하본데 야 탐구 평균 빼자. 네, 그 영어 2등급 나와도 1등급으로 해주자. 이거 좀 완화되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약학은 좀 올라가긴 해도 사하보가 뭐 어디 A 이름입니까? 사하보 쉽지가 않죠. 야, 근데 이거를 이거 얘네들도 최저 기준 없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중대가 그래도 한 60% 정도는 재수생이 원래 합격을 하는 편인데 이 전형은 현역들만 지원할 수 있어요. 원래 논술은 현역이랑 재수 구분하는 전형이 없어요. 원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현역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능 전에 보는 거예요. 수능 전에 보는 게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수능 전에 보면 자기가 그래도 얘 자연계열이다. 서성한 정도를 정시로 나는 갈 수 있어 또는 그걸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혹시나 납치당할까봐 상위권 친구들인데 잘 안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으냐? 특히 중앙대 여기 자연계열 있죠? 공대 쪽 이쪽은 경쟁률은 만약에 터지더라도 경쟁률은 높더라도 그게 연고 소송학급에 올라갈 만한 그런 상위권들이 많이 와서 경쟁률이 터지느냐?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위권들이 얼마나 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시험은. 근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나는 중앙대 되게 가고 싶은데 정시로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최저 기준도 3합되면 간당간당 할 것 같아요. 근데 논술도 좀 준비했고 미적분까지 스킬도 좋고 어느 정도 수학 기초가 탄탄한 친구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중앙대 창의형의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여기 의학계열 말고 범위도 확통계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의학계열은 기하까지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하고 떨어져도 그 수능 후에 또 있거든요, 중대가. 그 일반형인데 거기에 또 지원할 수 있어요. 그 중앙대에 2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중복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그 중복 지원, 그 논술에 중복 지원 가능한 대학이 2대학이 있어요. 성균관대하고 중앙대가 있는데 성균관대는 어떤 식으로 2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냐면 성균관대가 언어 논술이랑 인문 논술이랑 수리 논술 2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2개를 따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 그거는 하나만 하죠. 근데 이거는 2개를 다 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요게 가장 큰 중요한 이제 5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럼 제가 방금 여기 위에 있는 5개 학과 있죠? 화공, 기공, 전자, 융합, 소프트 요 5개는 꽤 괜찮은 전략일 수 있다. 그 논술 대비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의학이랑 약학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기는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그 영과고를 받아주는 그 10명짜리 없어진 게 있다 그랬죠. 이거 모든 전형에 다 공통인데 최저 기준이 없는 수시 전형에 항상 등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재고 과학고 애들입니다. 의예과 4명 저거 아마 걔네들이 싹쓸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아주 기적적으로 영재고애랑 비빌 수 있는 수학 실력을 가진 애가 합격할 수도 있겠죠. 저는 확률은 되게 드물다고 봐요. 약학 마찬가지예요. 물론 약학은 의예보다는 좀 약하겠지만 조금은 이제 그래도 뭐 숨쉴 틈이 있겠지만 아무튼 2개는 거의 영과고 애들이나 아니면 거진 일반고 자소고에 거의 걔네들과 경쟁할 법한 견줄 수 있는 수학 괴물들이 있죠. 네, 그런 친구들이 합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안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쳐다보지 말고 만약에 여기에 내가 써야 되는 학생이면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네,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중대학대를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4합5를 맞춰서 가시는 게 좋아요. 네, 4합5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야 실질 경쟁률이 15대 1에서 20대 1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영과고 애들이 절대 오지 않죠. 그래 거기 합격한 애들이 수학 실력이 괴물 같은 실력이 아닙니다. 그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쪽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요 정도는 얘들은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이게 올해 그 메디컬 계열에서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전체 대학들 전부예요. 저희 자료집에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셔도 되고 의학 계열이 121명, 약학 111명, 치안수 55명. 여기는 좀 적은 편이죠. 특히 이제 가끔 보면은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쌤, 저는 이제 수의대를 너무 가고 싶은데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수의대가 논술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경북대하고 건국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또 경북대 가려 그러면 잘 안 가겠죠. 애들이 거의 다 건국대를 가고 싶을 텐데 건국대가 자연계열이랑 시험지를 같이 쓰거든요. 합격자 점수가 아주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맞아야 된다. 다 맞아야 합격 가능하다.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게 전체 올해 라인업 위로 보시면 돼요. 아무튼 메디컬 계열의 주요 변경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근데 우리 오늘 주요 내용이 연구소송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이제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좀 보시면 한영대가 학생부 종합평가를 원래 10% 하고 있다가 없앴어요. 저 학생부 종합평가가 뭐냐 하면 출결 봉사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홍익대가 3합 8에서 2합으로 살짝 좀 풀어줬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앙대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연대, 성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연대가 지난 2년 동안 수학만 논술 시험을 봤어요. 수학만. 수리 논술만.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일반고 애들이 그래도 좀 수학을 하는 애들은 영과 애들이랑 경쟁할 수 있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 2년 전에는 어떻게 출제했느냐? 과학 논술을 출제했는데 배점도 무려 40점이었고 100점 만점에. 그리고 투 범위까지 출제가 됐고 그리고 난이도도 어렵고 깊은 과목의 이해도가 요구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당연히 누가 유리했겠습니까? 영과고 애들이 유리했겠죠. 네, 저도 과학고 애들을 가르칠 때가 있는데 가끔 제가 물어봐요. 쌤, 저 연세대 쓰려고요. 걔들은 되게 편하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연세대 쓰려고요. 아, 그럼 너 과학 논술 좀 풀어봤니? 했더니 아, 저 풀어봤는데 그거 저희 뭐 토론 수업 했던 거랑 비슷하던데요, 그냥. 쓱쓱 잘 풀리던데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래 평소 하던 게 시험에 나오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죠? 그랬다가 폐지가 됐죠. 과학 논술이. 그리고 2년 동안 수리 논술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하필 이제 내년에 바뀌는 교육과정이 이제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올해 과학 논술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제가 또 옛날처럼 출제가 되면 또 이제 일반고 애들은 뭐 합격 불합격 여부를 떠나가지고 수능 전에 이 투 과목까지 과학 논술 준비한다니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아이 부담스럽겠다. 일반고 애들은 이제 좀 추천을 옛날만큼 또 많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원래 했었는데 올해 연세대가 이제 예시문항을 발표를 했죠. 봤더니 생각이 싹 바뀌게 되었다. 뭐 이런 겁니다. 왜 바뀌게 되었느냐? 내용의 깊이를 보니까 원도 아니고 투도 아니고 고1 통합과학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깊이도 고1 통합과학이고 문제도 봤더니 뭐 계산이 되게 필요한 해결력에 필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난이도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거의 인문 논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문 논술, 인문 사회 논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아까 제가 과학 논술 출제되면 불리한데 이게 그 영과고 애들 때문인데 근데 어차피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영과고 애들이 그럼 그걸 잘하느냐? 그래도 어려운 걸 해야 잘하는 거지. 이거는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통합과학은 큰 불리함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 영과고 요리라고 해도 뭐 글을 잘 쓰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합과학적 기초 지식이 있다. 네, 그리고 글쓰기나 국어 영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 이해도가 있다. 그 정도만 있어도 크게 분리할 건 없겠구나. 그리고 배점도 2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크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의 어느 정도는 뭐 살짝 저도 한번 풀어봤거든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그 서울대를 제가 갔더라도 과학이 이제 거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진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과학 제가 많이 까먹었다 그랬죠? 와, 근데 까먹었는데도 제가 연대 예시문항 풀어보니까 풀어볼만 해요. 심지어 나 같은 사람도. 그래서 제가 그거 해가지고 그대로 해서 재미나이한테 줬거든요. 그 연세대 문제랑. 제가 푼 게 거의 맞습니다. 재미나이가 정답을 알려줬거든요. 그 정도 깊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깊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대비를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되니까 제가 이따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 그거는 연대편 할 때 제가 따로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연대는 뭐 딴 거는 크진 않은데 그 원래 상경계 응용통계학과가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는 자연 수리 논술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요 시험으로 그 유형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원래 첨단 컴퓨팅 학부라고
합쳐져 있던 게 있었는데 거기에 다 분리선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컴퓨터 과학부, 인공 시스템,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가 됐기 때문에 분리선발을 하니까 그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성균관대인데 자 원래 성균관대가 삼합 6부터 출발하거든요. 최저 기준이. 근데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탐구 두 과목 중에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탐탐이 가능했습니다. 원래는 국수 영탐탐.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영탐탐으로도 맞출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삼합육을. 그런 신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학인데 이제 올해 싹 바꿨죠. 물론 그런 바꾼 이유는 아마 다들 어느 정도는 아실 건데 애들이 워낙 지금은 사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솔직히 냉정하게 봐서 사탐 한 과목을 국영수랑 같은 급에 놓을 수 있나요? 여기 사탐 선생님 없으시죠? 혹시 있는 거 아니겠죠? 이게 입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과목의 깊이는 분명히 있지만 학습량에서 좀 급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탐탐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런 좀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탐구 두 과목을 평균으로 바꿨습니다. 그냥 한 과목 반영도 아니고 평균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탐구 평균으로 바꾸면 2합도 아니고 3합이면 작년보다는 생각보다 최저 기준을 못 맞추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이게 좀 중요한 거죠. 그럼 거꾸로 내가 만약에 맞출 수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내가 수학 실력이 조금 딸려도 성균관대가 문제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전략적으로 내가 좀 잘려도 뭘 학과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좀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입시는 거꾸로 생각해야 되니까. 네,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가탐하던 애들은 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준 거죠. 어떤 식으로 가탐하는 혜택을 주느냐. 너가 만약에 탐구 두 과목인데 예를 들어 탐구 두 과목이 2등급, 4등급 나왔어요. 그럼 내가 탐구를 최저 기준에 적용을 넣어야 돼. 국어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 3등급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평균이니까. 근데 만약에 2하고 4인데 야 너가 과탐 한 과목 이상 했어? 만약에 예를 들면 과탐 한 과목 했는데 그게 2등급이고 사탐 한 과목이 4등급이에요. 그러면 야 과탐 2등급 너 맞은 거 그걸로 대신 해줄게. 예, 요렇게 살짝 조건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탐 한 친구들 중에 좀 잘하는 애들 있죠, 과탐을. 그 친구들은 살짝 혜택을 주는 거니까 과탐을 선택했는데 만약에 사탐보다 과탐이 오히려 좀 잘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 또 체크를 하시고 요 정도 변경사항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오늘 주요 대학들이죠. 연고 소성안으로 샹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감기 기운이 있다 그랬으니까 물만 살짝 먹고. 그 일단은 전체적인 밑그림을 좀 먼저 그릴 건데 왜 그러냐면 저 이렇게 대학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으냐? 아, 연대는 연대대로 고대는 고대대로 막 다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전형도 다 다른 건지 그런 이제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은 연구소송안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많아요. 네, 공통점이 논술에서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대학별 이야기로 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전체적인 밑그림을 좀 먼저 그릴 거예요. 일단 이 대학들은 교과가 들어가는 대학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몽땅 다 논술 100%. 그러니까 논술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수능 최저 기준 맞추고 교과가 들어가는 대학이 없다는 거. 네, 논술 100%. 여기 모두 다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최저 기준은 연대만 없어요. 연대만 없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체로 다 3합 7 이상의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양대하고 서강대가 3합 7이고요. 네, 그런 다음에 성균관대가 아까 우리 3합 6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네, 심지어 평균이니까 세졌다고 보시면 된다 그랬고 고대가 메디컬 빼고는 최저 기준이 제일 높아요. 고대가 4합 8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따지면 또 중대도 최저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죠? 혹시 그 내년부터 연세대가 최저 기준 생기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3합 6인데 네, 괜찮은 최저 기준을 보시면 되겠죠. 일단 올해까지는 최저 기준이 없어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보면 자, 논술 전체 지원자가 있어요. 뭐 100명 지원했다고 해봅시다. 100명 지원했을 때 3합 7 정도의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충족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100명 중에
삼합 7 정도, 연고 서성한 정도 레벨의 논술 지원한다. 좀 그래도 좀 하는 애들일 텐데 몇 프로 정도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뭐 20%에서 50%까지 나오네요. 대략. 까마다 너 인기학과는 잘하는 애 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거기는 좀 더 높을 거고. 예를 들어 뭐 우리 예전과 달라가지고 제 학교 다닐 때는 물리학과는 천재들이 간다고 우리 뭐 얘기하고 그랬죠. 근데 요새는 가장 비선호학과가 돼버렸지 물리학과가. 물리학과는 좀 낮을 거고. 그 3합 7이면 물리학과는 좀 더 낮아가지고 20% 중반도 안 나올 때가 있고. 일반적인 학과들은 보통 3분의 1 정도. 3분의 1, 33% 금방. 낮은 과도 있고 좀 높은 과도 있고 그 정도가 3합 7을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분당 지역이나 저기 대치 쪽 지역이나 교육 특구에 있는 애들이 논술도 지원을 할 때 왜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을 다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 논술은 경쟁률에 거품이 좀 많기 때문에 애들이 상향 지원하다 보니까 어쨌든 최저 기준이 있는 대로 해야 많이 걸러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러질 때 누구도 같이 걸러지느냐. 그 왜 분명히 있을걸요. 딴 과목은 막 국어 5, 영어 3, 탐구 4, 4, 수학만 계속 1. 집에서 계속 수학만 근데 또 공부도 수학만 계속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그런 학생 한 명 있었는데 그 한양대 기계공학부 그때 최저 없을 때였거든요. 수석 합격했습니다. 학교 우수답안으로 뽑혀가지고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럼 최저가 있는 대로 가면 그래 애들이 필터링이 돼서 못 와요. 그러니까 다 최저가 있는 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네, 최저 있는 거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일단 시험 일정으로 보시면 연대가 수능 전에 봅니다. 물론 연대 말고도 있죠. 뭐 시립대나 홍익대, 중앙대, 창의형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저녁에 좀 말씀드릴 거고 수능 직후에 서강대하고 고려대가 같은 날 시험을 봐요. 네, 그리고 수능 직후 일요일 날 성균관대. 서강대하고 고려대는 좀 특이해가지고 같은 날 시험을 보는데 누가 더 좀 더 형님 같죠? 고려대겠죠 아무래도. 그 고려대가 첫 해 논술이 생겼을 때 서강대하고 한번 시험 일정이 겹친 적이 한 번 있어요. 2년 전에. 그래서 그 겹치는 일정에 서강대가 경쟁률이 반띵 됐습니다. 아무리 서강대지만 자기도 알 거 아닙니까? 고려대가 형님인 걸 알아도 마음의 상처는 입는 거죠. 마상이죠 마상. 아 우리가 이렇게 밀리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일정을 바꿨어요. 두 개를 무조건 같이 볼 수 있게. 고려대가 아침에 8시 반에 입시라는 게 있고 12시 입시라는 게 있거든요. 다 끝나면 2시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강대는 아 그럼 우리도 두 개 할 건데 야 4시에 시험 보는 거 하나 야 하나는 아예 밤에 시험 보는 거 하나. 시험을 밤에 보는 거는 진짜 모든 대학 중에 서강대밖에 없습니다. 저녁 7시에 시험을 봐요.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고대 시험 보고 딴 데 가지 말고 밥도 먹고 카페에서 좀 쉬다가 야 저녁에 그럼 시험 보러 올래? 딴 데 가지 마. 가면 안 돼 너네. 가면 안 되는 거야. 시험 보러 오는 거야 우리. 그런 느낌으로. 네 그렇게 요 바꿨어요. 애들이 대체로 원서를 어떻게 쓸 때가 많냐면 조금 한 칸 내리면 이제 건국대 하나 서강대 하나. 보통 토요일이 대학에 많거든요. 보통 토요일 날 2개 이상 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분당 애들도 6논 쓰는 애들이 많겠죠. 6논 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희 반에도 되게 많기 때문에 보통 토요일에 2장 정도 쓰면 뭐 건국대 서강대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고 한 칸 올리면 서강대 중간에 끼고 고려대 쓰는 친구 있고 아니면 아까 건국 서강에서 한 칸 더 내리면 뭐 숭실 건국, 숙명 건국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게 좀 나뉘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상위권한테는 서강대가 다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양대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어요. 수능 일주일 후에 일요일 날 시험을 보니까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그 수능 전에 다 해놔야 되죠. 직후에 본다고 해서 수능 직후에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도 문제가 어려우니까 해놓긴 해놔야 되는데 한 60에서 70% 정도 해놓고 나머지를 일주일 동안 좀 벼락치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는 대학이 한양대로 오시면 됩니다. 특히 한양대가 확통기하 출제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확통의 뒷부분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다음에 기하도 한양대가 종종 공간도형을 내거든요. 근데 애들 중에 공간도형 좋아하는 애들이 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대학이 한양대다. 이것도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출제 경향이 중요한 건데 일단 난이도는 연세대는 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최저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연세대를 좀 빼면은
나머지는 그래도 고서성어는 옛날보다는 최고 난이도 정말 애들이 막 손도 못 대는 그런 것들은 조금 덜 내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보다. 분명히 덜 내지만 근데 뭐 부모님들 다 알겠지만 뭐 여기 수능 수학생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애들 수학 학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근데 그 애들도 좀 사실 같이 떨어진 면도 있는데 어쨌든 예전보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연대를 빼면. 일단 그건 전체적인 동일한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난이도를 별표를 좀 매겨봤거든요. 일단 연대를 뭐 제일 어려운 걸로 해가지고 별 5개로 만약에 줬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 한양대하고 성균관대, 고려대, 서강대는 그 정도는 아닌데 한양대는 그 시험 교시가 3개예요. 오전이랑 오후 1, 오후 2가 있는데 오후 2에 그 반도체 계약학과 있고 막 전자도 있고 의예 같이 시험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한 4개 반 정도로 보시면 성균관대도 4개 반인데 성균관대는 한양대랑 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가 4개 반짜리 느낌이라기보다는 성균관대가 좀 어떤 느낌으로 사람을 짜증나게 하냐면 문제 하나하나는 집에 가서 풀면 어느 정도 애들이 시간 가지고 여유롭게 풀면 풀만한데 문항수가 많고 계산이 엄청 짜잘하게 짜증나게 하고 케이스 분류가 많고 그 짜증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많아서 그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10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다 푸는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풀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에서 체감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그런 느낌으로 4개 반. 그 다음에 고려대, 서강대인데 대신에 고려대는 최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연대보다 좀 무난하게 풀만한 문제가 좀 많은 편이긴 해도 기하가 좀 어려운 편이고 네, 그리고 미적 계산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고려대가 시험 시간이 좀 짧아요. 80분이거든요. 근데 문항수는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고대도 애들 시험 치고 오면 시간이 모자라더라라는 그 애들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서강대가 그나마 이제 예전에 비하면 좀 그나마 요즘 좀 덜 어렵게 내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난이도는 그런 순서고 그리고 출제 범위는 성대를 제외하면 미적 확통기하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대학이다. 보시면 돼요. 성대만 독특하게 수원, 수투 네, 공통 범위. 그러니까 범위가 작으니까 문제를 더 괴랄하게 짜증나게 그렇게 이제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5개 대학 모두가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역시나 미적분 계산과 도형입니다. 네, 이건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성균관대도 뭐 미적분 과목은 안 나와도 수학 2가 사실은 미적분이거든요. 네, 그런 것과 도형의 풀이가 제일 기본이 되면서 변별을 해야 되겠죠. 변별을 하고 싶으면 좀 수능에 안 쓰이는 미적 스킬이 출제가 된다든지 도형도 종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낯선 도형에 출제가 된다든지 또는 논리적인 접근이나 추론 능력에 중요한 문제를 출제하면 애들이 평소에 수능 내신 때 잘 안 하던 거기에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것들로 다 공통적으로 변별을 하는 편이다. 최근에는 그 대학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대가 작년에 그랬는데 이전에 자기가 냈던 걸 올해 또 안 낼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전에 냈던 걸.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연대를 지원하고 싶다고 해도 그럼 연대 문제만 주구장창 풀면 되느냐? 물론 풀면 좋은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상위권 대학 레벨이 있는 그런 대학들의 기출된 문제들이 있으면 주제별로 쪼개가지고 연대 안 나온 것들도 골고루 두루두루 다 봐야 됩니다. 계속 경향을 깨려고 하기 때문에 주제를 나눠가지고 골고루 보셔야 돼요. 네, 그런 것들도 최근에 경향 중에 하나고 확통기하는 뭐 성대를 제외하면 대체로 30% 40% 정도 그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확통기하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우리 2025, 2025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자 연대 같은 경우는 2025 때 40%, 2025 때 40% 정도 확통기하를 출제했습니다. 고려대는 40%가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고려대는 100점 만점 중에 항상 확통이 20점 네, 그리고 기하가 항상 20점. 네, 이렇게 출제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거의 40%가 확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한양대는 교시마다 다릅니다. 오전이냐, 오후 1이냐, 오후 2냐 거기에 따라 되게 변수가 되게 많긴 한데 많을 때는 50% 거의 절반. 적을 때는 안 낼 때도 있고 뭐 적게 낼 때도 있고 대략 한 평균 잡으면 30% 정도 그렇게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대가 한 50% 정도 현재 경향에서는. 그리고 경희대가 40% 정도 네, 이렇게 출제가 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아, 확통기하 그럼 저렇게 출제가 되니까 내가 저 확통기하가 출제가 되는 대학에 내가 원서를 넣을까 말까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넣으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게 확통기하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애들이 이제 논술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논술을 하실 거면 확통기하도 같이 넣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확통기하까지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자기가 확통이나 또는 기하에 아예 내가 기초가 없어요. 노베이스다. 근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부는 해야 되겠죠. 공부는 해야 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왜 늦지 않은 거냐면 솔직히 우리가 확통기하는 제가 봐도 그렇게 막 수원이나 수투나 미적분을 애들이 원활하게 다루는 것처럼 잘하는 애들이 확통기하를 그렇게 하는 애들은 잘 없어요. 아주 잘하는 애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확통은 좀 다를 수 있죠. 확통은 내신 때문에 좀 열심히 해놨던 애들은 그나마 조금 수월하긴 한데 걔네들도 6월달 되고 7월달 되고 8월달 되고 이러면 다 까먹습니다. 논술 안 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다는 거고 기하는 더 심하죠. 기하는 어차피 해봤자 그 진로 과목 정도 한다고 A 정도 받는다고 했을 거니까. 근데 기하는 애들이 더 심각하고요. 잘하는 애들이 거의 잘 없단 말이에요. 잘하는 애들이 잘 없는 와중에 조금만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저희가 왜 수능 수학 50점 맞다가 80점 맞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낮은 점수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좀 가능해도 80점 맞던 친구가 미적분 킬러 다 맞춰가지고 수능 수학 100점 맞는 거 쉽습니까? 그거는 지금 했다고 쳐도 수능 당일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항상 미지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아예 노베이스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 게 쉽고 그 위에 잘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대학에 시험을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들이 확통기하를 그럼 되게 어렵게 출제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킬러는 미적분에서 출제하는 겁니다. 킬러는 미적분에서. 그러니까 확통하고 기하는 그 정도 난이도로 출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기하도 문제가 왜 어렵냐면 기하의 개념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기하가 원래 도형이잖아요. 도형이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논술 기하는 미적분이랑도 통합돼서 나와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기하 선택자 애들 종종 가끔 있죠. 적지만 가끔 있죠. 그럼 이렇게 한번 나중에 비교를 해보시면 기하 선택자 애들이 논술 기하 점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적분 하면서 기하 공부하는 애들이 논술 점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적분 선택자 애들 중에 나중에 점수가 더 좋은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거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노비스여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도 된다는 거고. 근데 대신에 최소한의 이제 합격이 될 정도의 준비는 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확통이 좀 어려웠다. 반타작 정도는 할 수 있게. 근데 확통은 부분 점수를 좀 많이 딸 수 있기 때문에. 좀 쉬웠다. 그 정도는 다 맞을 수 있게. 남들만큼은 할 수 있게. 안 맞추고 미적분만으로 합격하는 건 어려우니까. 네, 그렇게만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일단 제일 처음에 급한 건 뭘까요? 노베이스 학생이라면. 지금 7월 동안 제일 급한 건 일단 기초 개념이겠죠. 저희가 너무 베이스가 없으면. 기초 개념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근데 저희가 기초 개념을 한다고 할 때 이게 양이 많으니까 한 방에 다 하려고 하면 역시나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는 절반까지라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절반. 그러니까 나중에 후반부 뒷부분은 논술 수업을 들으면서 좀 쫓아와도 가능합니다. 근데 앞에 절반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앞에 절반 정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 확통이면 1단원, 2단원, 3단원 있거든요. 앞에 경우의 수는 일단 무조건 해야 되고, 확통은 이게 앞에 게 뒤에 게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2단원의 중반부 정도 그거를 빨리 인강 같은 걸로 개념을 빨리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확통은 인강을 듣는 게 좋습니다. 기하는 교과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기하는. 왜냐면 기하는 도형이랑 미적분이 통합돼서 어려운 거니까. 근데 확통은 확통만의 문제가 좀 있죠. 확통만의 사고의 회로가 좀 있기 때문에 확통 같은 경우는 인강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누구 걸 들어야 되느냐? 그런 것도 또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무거나 들으면 됩니다. 개념인데 뭐. 제일 무난한 거는 현우진 시발점 정도? 근데 그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 강사기 때문에 뭐 빠뜨리는 거 없이 그냥 다 가르치는 편이거든요. 네, 그 정도 하시되 교재도 살 필요 없어요. 그냥 패스 끊어놓은 거 있으면 영상만 보시죠. 그냥. 교재 살 필요 없습니다. 영상 개념 강의만 보시고,
문제풀이를 조금 더 하고 싶으면 정석 필수 예제나 아니면 교과서 문제나 아니면 수능 특강의 어려운 문제 빼고 무난히 풀어볼 만한 레벨 B 정도나 레벨 2 정도까지 있죠. 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절반 정도까지 그렇게 기초 개념을 빨리 떼놓으시고 나머지는 7월 이후에 논술을 하면서 추가로 보충을 하시면 특히 확통은 앞에 게 잘 되면 뒤에 거는 흡수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집니다. 과목의 특징상.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합격을 한 친구들도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2주차 수업을 하면 다음 주에 확통기하 수업을 뭐 할지 미리 다 스케줄표를 다 짜서 줍니다. 그래서 왜 스케줄표를 짜서 주느냐? 그렇게 하면 아 다음 주에 확통에 이거 하는구나, 기하에 이거 하는구나. 미리 개념을 좀 예습하고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논술 수업이랑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 내 확통기하 개념 강의도 압축적으로 하긴 한다 그랬죠. 근데 하긴 할 건데 아무래도 노베이스 학생들이면 그래도 따라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친구들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념을 빨리 인강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랬고 만약에 논술 문제도 좀 같이 풀어보고 싶다고 하면 또 갑자기 광고지만 저희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확통기하 테마 특강, 우선순위 테마 특강을 한번 열어봤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 수업은 그 모의 논술 쓰기가 없고 그냥 강의만 한 겁니다. 예, 개념 강의도 하는 거고, 근데 개념 강의도 하면서 확통기하 좀 주요 대학들 있죠. 네, 대표 기출 문제들. 네, 그것도 좀 같이 풀어보고, 네, 그렇게 진행하는 수업이니까 제일 좋은 건 개념 강의를 빨리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확통기하 이 특강을 저희가 7월 17일 재연절에 개강할 거거든요. 딱 4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일정에 딱 맞춰가지고 특강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은 또 이전에 1학기 했던 친구들이랑 큰 진도상의 차이는 안 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맨날 애들한테 쌤 제가 확통기하 때문에 막 힘들다고 얘기하는 데서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누구야. 너 미적분은 나쁘진 않은데 고만고만 하잖아? 그럼 너 앞에 있는데 역전하려면 너 뭐 해야 돼? 저기 재수생들 싫어하는 거 뭐야? 다 싫어하는 게 확통기하다. 그러니까 항상 역전을 하려면 입시가 항상 그런데 남들이 하기 싫은 걸 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잘하는 거를 자기도 잘하겠다고 쫓아가면은 거기서 역전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네, 근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죠. 확통기하 이런 걸 좀 해줘야 거기서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점수가 미적분보다 작더라도. 네,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밑그림은 다 그렸으니까요. 이제 대학별로 좀 빠르게 쫙 가면서 입결도 보고, 네, 중요한 지원 전략도 좀 보고 얘기도 하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물 간단히 한참 마시고요. 자, 연대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어느 학교 애들이 합격을 하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뭐 미리 아까 제가 다 예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 우리 2025도 그렇고 2026도 그렇고 보시면은 역시나 최초 합격은 자, 여기 갈색하고 초록색의 영재고 과학고 애들이에요. 절반을 얘네들이 일단 가져갑니다. 일단. 자, 절반을 가져갑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의 성향은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들 원래 연대를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 원래는 어디 가고 싶어 하는 거냐? 설카포로 가고 싶어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거기에 합격되면 거기에 빠질 건데 그럼 여기는 왜 쓰느냐? 보험으로 쓰는 거예요. 얘네들 중에는 연대만 가도 자기 인생 망했다는 생각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설카포로 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럼 설카포로 얼마나 빠지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빠지느냐에 따라 얘네들이 남는 비율이 달라지는데 2025 때는 두 개 합치면은 이 두 개 합치면 25% 정도가 남았고 이거 50% 합격했는데 25% 나간 거예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종 등록은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고 좀 더 많이 나간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설카포로 좀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겠죠. 그 설카포로 왜 더 많이 빠져나간 거죠?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작년에 막 첨단 학부부터 해가지고 그 증원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로 좀 더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럼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큰 변화가 없으니까 비슷하게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중요한 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더라.
그럼 요 남는 애들은 어디에 주로 지원을 하느냐? 대략 한 20% 정도 있는 애들은 어디에 지원을 하느냐? 그게 연대에 지원하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거기를 피해야 됩니다. 여기 영재고 과학고 없으시죠? 거기를 피해야 됩니다. 네, 거기를 피해야 되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어디를 많이 와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만약에 그 오늘 오신 분들이 자, 자녀분이 논술 공부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어 연대 전자전기를 논술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 플랜카드 하나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아파트 사신다 그러면 좀 부끄럽지만 아파트 베란다에 플랜카드 하나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수능 등급이 51244예요. 연대 합격은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걔가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연가고 애들이 많이 오는데 특징은 추합률이 높은 데겠죠. 서울카포로 많이 빠져나가서 추합률이 많이 도는데 그런 데를 피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제가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전기전자 보시면 작년에 와 충원율이 3바퀴가 넘게 돕니다. 네, 저 다 연가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정도로 연구학들이 전자전기, 뭐 컴퓨터 이쪽 계열의 지원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고, 뭐 컴퓨터 올해 세 개로 분할됐다 그랬죠? 저희가 원래 첨단 컴퓨팅 학부인데 올해는 세 개로 분할돼서 그다음에 뭐 수학과, 화공생, 기공, 신소재, 시스템 반도체, 그 진리 자유학부는 자유전공입니다. 자유전공. 그러니까 어디든 갈 수 있는 네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뒤에 여기 그 추합률 빵프로 이런 데도 있지만 이건 왜 따로 해놨냐면 이런 데는 연가고 애들이 안 오는데 예를 들어 도시공 이러면 저희 옛날로 따지면 토목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도시공 옛날에도 이름 도시공이었지만 여기는 안 옵니다. 애들이 안 오는데 약학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추합이 안 도느냐? 걔는 이제 메디컬 가려고 원래 맘먹고 여기 쓴 거죠. 설카포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여기 합격하면 가려고 한 거니까 안 나가는 거고 여기를 제외하면 여기는 낮은 곳들 있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가고 애들이 잘 안 오는 곳이다. 저기는 굉장히 좀 많이 오는 곳이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좀 연가고 애들이 많이 오는지 저희가 순서대로 한번 쫙 봤는데 그래서 지원 전략을 좀 보시면 일단 연대는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이 좀 쓰는 게 좋으냐? 아까 우리 문제 어렵다 그랬어요. 최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학에 좀 비교 우위가 있는 애들, 뭐 국어나 탐구는 좀 못해도 수학의 기초가 되게 탄탄하고, 네, 수학에 비교 우위가 있는 애들이 쓰면 좋은데, 물론 국어나 탐구, 수학 다 잘하는 애들도 논술 써도 되죠. 근데 현재 지금 자기가 수능 성적이 국어도 잘 나와, 수학도 잘 나와, 영어도 잘 나와, 탐구도 잘 나와. 그래서 지금 수능 정시만 해도 이미 정시로 연고대, 공대 갈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연고대 논술 뭐 어디 써야 됩니까? 연대? 어차피 자기 정시로 갈 수 있는데 잘 안 쓰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또 그 위에 또 쓰려고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우리가 좀 나눠보면 국어 또는 탐구가 좀 불안불안해도 수학에 좀 압도적인 강함이 있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이 연대 많이 쓰고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합격을 좀 많이 하더라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통합형 논술이 부활했지만 특별히 이게 연구하고 애들한테 유리한 유형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의 대비는 좀 해줘야 되니까. 최근에 여기 보시면 문자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시대인재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네, 뭐 특강 같은 게 열릴 겁니다, 그죠? 근데 하더라도 만약에 특강을 듣더라도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단기 특강으로 빨리 딱 하고 빨리 끝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연대만 해야 될 게 아니거든요. 네, 정시도 해야 되고 다른 대학도 있단 말이에요. 저거 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20점짜리에 100점에 20점 비중을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단기 특강 들으셔도 좋은데 빨리 끝내야 됩니다. 빨리 단기 특강을 끝내거나 아니면 특강과 병행해가지고 아까 제가 AI한테 그 해봤더니 애 되게 잘 푼다 그랬죠. 그 정도 깊이밖에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혹시 여기 혹시 제미나이나 이런 걸로 유료 모델 쓰시는 분 있나요? 요즘 그래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유료 모델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유료 모델을 쓰시면 유료 모델 하나 거기에 제미나이한테 넣어가지고
통합과 기초지식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연대 올라온 문제를 아예 주세요. 야, 요 비슷한 문제 10세트만 만들어주려 그러면 만들어줍니다. 그 정도로 요새 AI가 잘합니다. 네, 그 정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물론 수리논술 어려운 문제는 아직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못 쓰고 있는데, 근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괜찮을 수 있다. 네, 그렇게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고 절대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봤듯이 최저가 없기 때문에 연구하고 지원율이 높은 편인데 얘네들이 어느 학과를 선호하느냐, 선호되는 학과의 선호도가 좀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무조건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엄마 나는 그래도 전자전기 가고 싶은데요.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수도 있죠. 근데 자기가 만약에 합격 확률을 그래도 높이고 싶으면 자, 자기가 만약에 도형이라든지 수열에 대한 추론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평소에 논술에서도 고득점이 계속 나오는 그런 학생이라고 치면 당연히 실력이 되면 쓸 수 있죠. 네, 그러면 인기학과에 지원을 하셔도 되고 연구하고 애들 막 오는데 쓰셔도 괜찮고. 근데 만약 그게 아니면 좀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면 그럼 연대는 못 쓰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최저가 없고 이렇게 상위권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많이 이렇게 갈리는 대학들은 최근에 논술의 경향이 대학별로 논술의 점수 차나 애들의 실력 차가 많이 난다기보다는 학과별로 되게 그 실력 차가 많이 나요. 특히 논술은 자기가 이제 소신 상향 지원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연대 같은 경우도 학과별로 점수의 차이가 되게 크게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자기가 수학 실력은 조금 막 극강은 아닌데 어느 정도 기초는 있는데 그래도 난 연대는 꼭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과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과를 낮춰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수대를 좀 보시면 자, 여기 2025학년도에 그 연세대에 논술 1차 시험이었어요. 1차 시험. 학과별 커트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들을 보면 이때 문제 되게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이때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학과별로 보면 빵점도 막 수두룩합니다. 근데 반면에 100점도 수두룩합니다. 다 연구하고 애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체 지원자 평균이 10점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원자 평균이 100점 만점에 그 정도로 문제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치이나 수학이나 전기전자, 첨단 컴퓨팅 이런 데는 요 정도 점수를 받아야 뭐 80 몇 점, 70점 후반대 점수를 받아야 막 합격을 할 수 있고, 막 합격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밑에 있는 학과들은 연대인데 한 40점 또는 30점 후반대 이런 점수를 받아도 합격이 가능했다. 실제로 여기 발표 안 된 것도 있는데 다른 과들 중에는 점수가 더 낮은 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점수차가 많이 납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제가 이때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수학 되게 잘하는 여학생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수학 빼고 국탐 둘 다 못해요. 다 못합니다. 못한다기보다 안 합니다. 안 하는 그런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근데 한 명은 남학생인데 얘는 좀 여러모로 밸런스가 되게 좋은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남학생 얘는 연세대 화학과를 썼고 여학생은 연대 전전을 썼는데 여학생은 연대 전전에 예비 78번으로 합격했어요. 거의 끄트머리에 추합 3차에. 근데 이 화학과 얘는 최초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둘의 점수차가 어느 정도 하느냐?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얘는 2배 전전 간에는 점수가 2배 높은데 78번으로 저기 끄트머리에 합격을 한 거고 2배 점수 낮은 애는 최초합으로 화학과에 합격을 한 거고. 네, 그 정도로 선호되는 학과 아닌 학과 여기 연대가 점수차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노려보시고 만약에 나는 학과보다는 대학이 먼저다. 난 대학을 먼저 가야 된다. 어느 정도 논술 대비는 했다. 그리고 수학도 기초는 어느 정도 탄탄한 편이다. 근데 아주 막 연구하고 애들만큼 비빌 만큼은 아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요런 과들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죠. IT 융합공이나 지능형 반도체 되게 좋은 과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 점수가 좀 낮은 편이냐? 이것도 매년 불규칙하긴 합니다만은 여기는 왜 낮을 수 있느냐? 여기가 조금 특이한 게 아까 제가 애들이 저기 지방을 잘 안 가고 싶어 한다 그랬어요. 저기는 연대 입학하면 4년 동안 송도에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정시가 되면요. 연대 가고 싶은 애들 저기 다 줄 서고 난리가 납니다. 저기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애들은 아까 논술은 좀 자기 희망이 좀 많이 투영이 된다 그랬잖아요. 애들도 마음이 똑같아요. 연대 좋죠.
좋은데 거기 연대 백양로 신촌에서 거기서 이렇게 탁 문 열고 나오고 싶지 송도에 있고 싶지 않다. 네, 오히려 여기 상위권들이 좀 덜 와서 이런 결과가 좀 생기는 거다. 조금 독특한 거는 여기 하나가 더 있거든요. 모빌리티 시스템 공이라고. 근데 그거는 대학원 과정까지 연계가 돼서 그거는 이제 아마 현대차 계약일 거예요.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얘는 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신기한 결과가 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합격 케이스를 좀 보시면은 그 요 학생이 아까 그 78번 받았다는 학생이거든요. 제가 원래 상담을 할 때 성적표를 다 제출하기 시켜요. 다 시키는데 끝까지 성적표 안 줍니다. 고집이 세가지고 등급만 쓱 얘기하더라고요. 등급만 어디 최저가 어디 맞는지 듣긴 들어야 되니까. 제 느낌에는 수학은 되게 잘 봤을 것 같은데 나머지 저 정도면 인서울에 정시로 어디 쓸만한 대학이 잘 없어요. 특히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얘는 눈이 이만큼 있는데 얘도 기아는 노베이스였거든요. 진로도 안 했어. 하고 싶은 애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애라. 근데 수학 실력이 되게 뛰어나서 얘가 항상 논술 보면 거의 상위 5%, 상위 5%나 10% 안에 꾸준히 드는 논술 실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 드니까 저 정도 합격을 하더라는 거고 얘는 얘보다는 좀 더 낫죠. 성적이 좀 더 나은데 요때가 수학이 되게 어려웠을 때예요. 모의고사가. 그래서 이때 100분이 99가 나오면 표점이 142점이 나올 때였습니다. 근데 얘는 당연히 뭐 국어를 되게 못하죠. 국어를 되게 못하다 보니까 요 정도면 겨우 그 이 수학발로 이 수학의 발로 그 정시 경희대 공대 정도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그 정도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자기는 지금까지 경희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친구거든요. 네. 근데 뭐 정시로 이거밖에 못 가는데 뭐.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논술로 맨날 보면 논술 점수가 이 친구도 항상 5%나 10% 안에 들던 친구거든요. 그랬더니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공이나 네, 다른 대학들도 합격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자, 대신 이 두 친구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 얘는 재수생이에요. 얘는 논술도 맨날 한 평균 점수 정도? 네, 평균 점수 정도 나오는 편이고 특히 얘는 재수생이라 확통계하는 까먹어서 잘 못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고난도 문제를 그렇게 풀 수 있는 그건 아니었는데 이때가 아까 발표는 안 돼 있지만 연대가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부가 특별히 합격 컷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학원 수강생 말고 외부에 또 다른 소장님들이랑 외부에서 상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뭐 이거는 뭐 오프 더 레코드긴 하지만 그 연세대 모 학과의 교수님이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연대가 공개적으로 점수를 잘 발표를 안 하는데 이 교수님이 상담을 하실 때 계속 자기 딸애가 수학 실력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논술을 하나 써야 되는데 계속 그 교수님은 학과가 사회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계속 사회환경을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디서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듣고 왔겠죠. 듣고 오셔가지고 계속 우리 애는 사회환경 시스템을 써야 된다. 사회환경 시스템을 써야 된다. 그 해였어요. 그 해. 네. 그리고 이 친구도 좀 운이 좋게. 이 친구 기억이 나는 게 얘가 맨날 수업에 한 10분 정도 늦었거든요. 재수생인데. 우린 클리닉도 있으니까 애들 막 와서 질문도 하는데 맨날 10분 정도 늦어. 그래서 한나는 따로 불러가지고 너 여기서 10분 정도 늦니? 라고 했더니 사실은 쌤 제가 여기 앞에 알바를 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얘가 학원을 다니는 게 부모님 몰래 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봤죠. 근데 이걸로 좋은 대학 못 갔겠죠. 어느 대학에 걸어놓고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학원비 내고 그걸로 몰래 다니는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조건이 하나였어요.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지 말 것. 그 상담도 얘랑 다 하고 문자도 절대 그 실장님 다 알았습니다. 절대 문자 보내면 안 된다. 그래가 절대 문자 안 보내는 조건으로 다녔는데 원래 연대 쓸 실력이 아니라 가지고 연대 제가 그냥 그 얘기할 때 사람 대화의 톤이 있잖아요. 점점점 연대 근데 하나를 꼭 쓰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너는 사환시밖에 없다. 사환시라면 쓰자가 약간 운도 따라준 것 같아요. 뭐 어제 수업 시간에 봤던 문제 뭐 하나 비슷한 거 하나 나왔겠죠. 운도 살짝 따라줘가지고 수학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기초는 탄탄한 편인데 고난도 문제 좀 못 푸니까 근데 어쨌든 운 좋게 좀 합격을 한 편이고 이 친구도 저 친구도 좀 낮긴 한데 원래는 고대를 목표로 했다고 수능을 못 봐가지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지능형 반도체를 썼기 때문에 좀 운 좋게 합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과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 연대가. 그래서 어느 과를 쓰는 게 좋고 어느 과를 쓰는 게 좀
그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지 좀 빡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좀 감이 안 잡히시면 대략 요걸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상에 있는 게 좀 난이도가 어려운 편, 이 중자가 그나마 할 만한 편, 하가 그나마 좀 얘보다 더 괜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매년 입결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용으로 대략 요 정도 느낌이구나. 대략 요 정도 느낌이구나.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지원을 하실 때 요걸 참고해가지고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고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최저 기준입니다. 네, 메디컬 빼고 최저 기준이 제일 높다 그랬어요. 사합이면 특히 국어가 약한 애들이 국어를 못 빼요. 그래서 삼합보다 사합이 생각보다 되게 빡센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고려대인데도. 그러니까 실제로 결과를 보시면 2025 때 고려대가 다시 논술 부활했을 때예요. 요때가 대략 최초가 65대 1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인문, 자연 다 합쳐가지고 실질이 9대 1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연고대 정도급의 대학에 실질 경쟁률이 9대 1 됐다는 거는 한 자릿수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깊은 숫자예요. 시험장에 가면 자 9대 1입니다. 어떤 느낌이냐? 9대 1이다. 그럼 내가 8명만 제끼면 돼요. 근데 8명 중에는 사실 고대 같은 대학은 어떤 애들도 있냐면 수능 후니까 논술 준비 안 하고 그냥 써놓은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애들은 그 심산이 뭐냐면 좀 얄밉지만 원래는 시험장에 안 가는 게 목표예요. 그냥 써놓기는 했는데 원래 정시로 원래 이 정도 나오니까 나는 정시 때 더 잘 봐서 고대 시험장 안 가는 게 목표인 애들이 절반 있습니다. 논술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확통기하 못 하겠죠. 그럼 나머지 4명은 거품이니까 4명 정도를 제끼면 되거든요. 근데 4명도 물론 쉬운 건 아닌데 다른 대학 가면 2, 30명 제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4명만 제끼면 되는 거니까 다른 대학보다 오히려 최저가 맞으면 훨씬 더 좀 유리할 수 있는, 최저 기준만 충족을 해도 합격의 가능성이 수학 실력에 비하면 훨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보시면 되겠죠. 작년 같은 경우도 실질이 13대 1이었습니다. 이때보다 오히려 더 올라갔는데 이게 좀 신기한 결과죠. 왜냐하면 작년에 다들 알다시피 불수능이었잖아요. 근데 원래 국어나 탐구 이런 거는 상대니까, 상대평가니까 불수능이어도 국어, 수학 이런 것들은 일정 비율의 1등급, 2등급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최저 기준 충족률의 영어가 되게 중요한데 작년에 영어가 완전 불수능이었잖아요. 불영어. 그럼 이런 보통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애들이 좀 줍니다. 굉장히 주는 편인데 작년에 왜 이게 늘어났느냐. 2025 때는 과탐을 응시한 친구들만 고대 원서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다 풀어줬거든요. 사탐까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연계를 잘하는 애들 사탐 등급이 잘 나오는 편이죠. 예, 사탐으로 등급을 좀 맞출 여유가 되니까 오히려 작년에 조금 더 올라갔는데 근데 그래도 실질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작년에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충원율을 보시면 우리 고대 같은 경우는 추합이 많이 돌지 않아요. 그럼 이걸로 2개 정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1번 왜 추합이 높지 않을까? 1번 고려대 위에 대학 있어요? 서울대는 논술이 없습니다. 네. 메디컬이 있지만 메디컬과 고려대는 그 갭이 있죠. 그 위로 빠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 빠질 데가 없는 거 두 번째. 또 여기는 또 그 추합률이 별로 안 도는 이유는 영과고들이 안 오기 때문이죠. 네, 영과고들이 안 오기 때문에. 네, 그게 실제로 숫자를 보시면 영과고들이 거의 없어요. 있더라도 아주 일부 최상위권 학교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과고들이 거의 오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자, 작년에 지원자가 오히려 재수생이 더 많았거든요. 현역들보다. 근데 오히려 되게 아이러니한 게 합격자들은 현역이 더 많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물론 매년 똑같진 않겠지만 재수생들이 훨씬 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어떤 애들이 많으냐? 실제로 자기 플랜 A는 고려대 시험을 안 보러 가는 거예요. 논술 대비는 따로 열심히 안 한 겁니다. 그냥 미적분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수능을 봤더니 모든 게 뭐 자기 뜻대로 되나? 4, 8은 맞지만 시험 보러 가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 보러 가야 되네? 준비 안 됐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네, 갔더니 오히려 논술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현역들 있죠. 특히 확통기하도 좀 논술 준비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심지어 밀리는 거예요. 미적분은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고려대는 이따 보시겠지만 연대보다 문제가 풀만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 미적분 아주 킬러 못 풀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 일도 합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묘한 일들이 좀 생기는 편이다. 자, 그래서 저희 고려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 자, 고려대에서 지원을 하실 때, 자, 연가고 애들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최저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반고, 자사고 애들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현역들도 재수생보다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런 애들끼리의 경쟁이고, 그리고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는 항상 원서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능 과목들의 밸런스가 되게 좋아가지고 사합 8이 만약에 가능하다. 수학 실력은 좀 딸려도 사합 8이 가능하다 그러면 고려대는 무조건 쓰시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쓰시는 겁니다. 네. 쌤, 이럴 수 있죠? 쌤, 저희는 좀 많이 딸리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학과를 낮추면 돼요. 학과를 낮추시면 됩니다. 어쨌든 고려대는 걸 무조건 쓰는 거예요. 사합팔이 되면. 자, 그리고 고대는 사탐 응시자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전략적으로 뭐 과탐을 하나 버리고 사탐으로 바꾼 다음에 최저를 충족해서 대학을 가는 방법도 가능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바꾸면 늦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사탐도. 작년에도 보니까 2달이면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3운으로 바꾸고 2달 뒤에 1등급 찍는 친구도 저는 되게 많이 봤습니다. 물론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또 투자도 또 해야 되겠지만 그런 친구들 많이 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대나 한양대 또는 성균관대 레벨의 최고 난도 문제를 좀 못 풀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시험 시간이 짧은 편이라서 미적분이라든지 확통기하 기초가 탄탄하면서 빠르게 문제를 풀고 서술할 수 있는 훈련을 평소에 많이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면 고려대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격 케이스 한번 보시면, 이 친구가 2026학년도에 고려대 산업경영공에 합격을 했는데, 그 산업경영공이 우리가 대체로 얘기하는 산업공학과, 공대 그 경영대로 얘기하는, 제가 사실은 서울대 처음 들어갈 때 산업공학과로 들어갔거든요. 저 때는 그래도 나름 자랑인데 컴공이 커트라인 꼴찌였고요. 산업공학과가 2등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라 컴공이 많이 내려갔을 때였거든요. 상공 좋은 과입니다. 여전히 수익도 잘 되고. 유일하게 아마 공대 중에 경영대 수업 들어가가지고 전공 선택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과가 저기밖에 없어요. 되게 좋은 과인데 이 친구가 사실 아주 최고난도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애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평소에 보면 100분에 항상 꾸준히 20%에 30%잘 나오는 학생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되게 성실하고 1년 내내 다녔는데 과제도 잘하고, 네, 그리고 기복이 좀 적은 편이라 얘네들은 이제 무조건 너는 고려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대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육모 때는 국어, 이 친구 역시나 국어가 약점이라 사합 9였거든요. 네, 수능 때는 그래서 사합 8이 돼가지고 네, 고려대 저기 합격을 했어요. 이 기억에 남는 게 이 친구가 1년 다녀서 기억이 남는 것도 있고, 끝나고 나서 이 친구 어머님이 그 모 입시 커뮤니티에다가 막 거의 너무 이렇게 행복한 글을 하나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글에 거의 행복하면서도 뭐가 느껴지냐면 약간 뭐 눈물도 같이 느껴지고 진짜 그런 글을 하나 올려주셔가지고 그것도 기억이 나고, 이 두 번째 친구는 재능은 있는데 논술도 그렇고 수능도 기복이 좀 있는 편입니다. 기복이. 논술 점수도 보면 맨날 10%에서 60% 왔다 갔다 왔다. 그것도 보면 항상 얘가 확통을 잘 못해가지고 확통에 약점이 있는 애였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고려대는 확통은 좀 풀만하고 기하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나마 고려대 좀 맞았던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 친구 원래 수능이 이게 육모 성적인데 이거보다 원래 더 잘 나오는 애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친구도 베이스도 정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시를 베이스로 하고 실제로 나중에 9월에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잘 나왔어요. 9월에 자기 말대로라 하면 커리어 하이를 찍었거든요. 수능 모의고사에서 그냥 정시로 연고되는 그냥 갈 수 있는 9월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역시나 이게 항상 그렇죠. 운은 미리 땡겨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수능 날 못 봤어요. 근데 다행히 고려대를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주 그 아슬아슬하게 사합파를 맞췄어요. 그리고 이 친구 아주 다행인 거는 생명과학을 좋아했거든요. 생명과학. 근데 최근에는 모든 대학들이 생명과학이 논술 컷이 제일 낮은 편입니다. 제가 일부러 저기를 쓰자 그랬어요. 너는 논술 점수가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저기에 딱 합격을 해가지고 이 친구도 저한테 문자가 오고 어머님도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정말 문자에 눈물이 느껴지는,
역시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죽다 살아났다. 기사회생했다. 거의 그런 느낌으로 문자 오셔가지고 이 친구 여기 분땡고인데 분땡고 엄마들이 그 엄마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분땡고 엄마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런 케이스 애들이 주로 합격을 하더라. 자, 그리고 서강대로 넘어가 볼까요? 뒤에는 좀 짧아요. 자, 서강대 최근에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한 3, 4년 동안 막 최고 난이도 문제를 덜 내요. 그러니까 아마 애들이 풀면은 가장 익숙하고 가장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가장 무난한 편이다. 자, 그런 편인데, 근데 사실 서강대는, 그러니까 뭐 오늘 오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아까 제가 서강대 얘기는 했는데, 내가 논술 쓰는데 서강대만 지원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나요, 혹시? 거의 없어요. 가끔 있는데, 가끔 있는 학생들도 거의 다 이제, 그 부모님들 두 분 중에 한 분이 서강대 교수님일 때, 그럴 때 가끔 그런 학생이 있지, 서강대만 쓰는 애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차피 무난한 편이니까 그냥 서강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 연고 서성한 레벨 대학 준비하시다가 3합 7 되면 그냥 부담 없이 쓰시면 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대신에 그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를 좀 종종 낼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논술 수업 시간에 좀 대비는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좀 쉽다 보니까 당연히 합격권의 점수가 굉장히 조밀하게 몰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논술을 잘 해도 잘 풀었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좀 운이 안 좋아서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항상 서강대는 애들이 시험 보고 오면 맨날 저한테 물어요. 쌤, 제가 8문제 중에 8문제 다 풀었거든요. 합격 가능할까요? 예, 같죠. 그럼 다른 애가 와서 또 묻습니다. 쌤, 저 8문제 중에 7.5문제 정도 푼 것 같은데 합격 가능해요? 그걸 왜 물어보냐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못한 애들은 아예 안 물어봐요. 그날 시험을 못 본 애들은 원래 잘 안 물어봅니다. 근데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쌤한테 얘기하면서 반은 자랑도 좀 하고 싶고 칭찬도 듣고 싶고 그래 살짝 분위기도 보고 싶고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잘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아 간당간당 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서강대가 좀 그런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난이도에서 계산 실수 없이 서강대가 풀이 과정을 좀 보는 편이기 때문에 감점되지 않도록 네, 그런 것들에 조금 신경을 기울이면서 논술을 준비하시면 되겠다. 아무튼 논술 미적 확통 기하를 꾸준히 준비했다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험인데 서강대 대신에 학과가 아주 심플합니다. 얘네들은 별로 없어요. 8개밖에 없어요. 수학과 물리학과 전자, 화공생, 기공, 시스템 반도체, 컴퓨터공, 인공지능 8개밖에 없는데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가 하이닉스 계약일 거예요. 요즘 같은 분위기면 물론 며칠 전에 폭락했지만 저도 물렸습니다만은 시스템 반도체 인기 언제나 많겠죠. 네, 시스템 반도체 인기가 제일 많고 제일 치열하다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전자도 그럴 거예요. 요 두 개가 좀 잘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올 거고요. 나머지는 그나마 고만고만한데 비슷비슷할 건데 그래도 제일 낮은 데를 따지자면 물리학과가 그나마 제일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리학과가. 근데 뭐 애들 잘 안 쓸라 그럴 거예요. 그죠? 물리학과 엄마 저는 뭐 물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그건 뭐 기계공 가는 애들은 뭐 기계를 한 번 해봤습니까? 다 대학 가서 하는 거지. 네, 다 대학 가서 하면 돼요. 그리고 서강대 물리가 옛날부터 그래 서강대는 물리학과로 졸업하려고 지금 물리 가는 애들이 없어요. 다 다른 거 같이 하려고 물리학과를 가는 겁니다. 공대 중에 물리학과 안 받아주는 공대가 있을까요? 없어요. 성균관대도 보시면 성균관대 그 유튜브 있거든요. 성균관대 유튜브에 보면 선배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학과 자랑하고 막 이렇게 우리 학과 뭐 하는 건지 막 홍보하는 유튜브 있어요. 물리학과 선배 딱 나왔습니다. 성균관대. 정말 딱 생긴 게 물리학과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못 뽑았다 생각했거든요. 아니 과 홍보하려고 뽑았는데 뭔가 저 선배를 보고 애들이 저거 안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물리학과 선배가 불안한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대 물리학과로 오시면 다른 공대로 복전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리를 다 알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되는 겁니다. 실제로 되는 거기 때문에 물리로 가서 물리로 졸업하는 애들이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서강대는 가고 싶은데 물리는 한 적은 없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일단 합격이 최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성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대는요. 학과는 되게 많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성균관대 논술 어디 쓸래? 그러면 다 사실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후보들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 아주 잘하는 애들, 최저도 높고 최상위권, 최최상위권 애들은 당연히 의예와 약학을 쓰고 싶겠죠. 약학 중에서도 성대, 중대가 거의 탑이니까 여기를 쓰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5명 뽑지 않아도 너무 많은 애들이 몰려서 경쟁률이 너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가 아니면 대체로 우리 일반적인 학생들은 성대를 쓴다면 주로 다 어디를 쓰느냐? 주로 요 4개 중에 하나를 쓰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학계열, 여기가 애들이 제일 많이 오죠. 그 다음에 전자전기, 인원이 좀 많고 애들이 제일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인데 성대는 자연과학 계열도 인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과학 계열이 저기로 들어가서 2학년 때 수학도 하고 물리도 하고 화학도 하고 이런 건데, 근데 저기는 생명공학도 저기 있거든요. 그리고 성대는 아까 복전이 잘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로 가는 게 좀 힘들다 싶어지면 일로 가서 우회적으로 가는 애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여기도 인기가 꽤 있는 편입니다. 주로 요 3개를 제일 많이 쓰고, 최근에는 여기 자유전공이 생겼기 때문에 자유전공까지 해가지고 요 4개를 주로 후보 목록에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요 라인인데 여기는 못 쓸 것 같고, 근데 이 라인 애보다 최저도 좀 더 수능도 잘 나오고 수학 실력이 좀 더 뛰어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하나 옵션으로 하는 게 여기도 계약인데, 반도체 시스템 공이 얘하고 얘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보다는 상황이 좀 좋으면서 실력이 좋으면서 여기까지는 부담스러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주로 여기를 쓸 때가 많더라. 네, 그렇게 성균관대 지원 학과들을 쭉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데, 또 좀 특이한 거는 작년에 성균관대가 아까 우리 언어형이나 수리형 2개 중복 지원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언어형은 언어 논술인데,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수리형으로 하기 때문에 수리형만 얘기를 할 건데, 수리형으로 인문 계열도 지원이 가능해요. 사회과학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영학과라든지, 경영학과는 애들 수요도가 좀 있죠. 근데 글로벌자 붙는 게 수업을 영어로 해서 그렇지 인기가 꽤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요런 것들도 애들이 잘 그 수리 논술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시면 여기가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회과학 계열과 경영학과가 작년에 보시면 경쟁률이 터졌어요. 5명 뽑는 건데 아마 애들이 저기를 쓴 이유는, 딴과 말고 저기를 쓴 이유는 물론 경영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나마 잘하는 애들이 좀 적게 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가지고 저기 쓴 게 좀 있을 건데, 아무튼 경쟁률은 좀 터졌다는 거. 네, 그거는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균관대 지원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면, 일단 성대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출제 범위가 공통 범위죠. 그래서 확통기 하나 미적분 스킬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공통 범위까지 잘 돼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고. 자, 그리고 공통 범위 안에 출제하긴 해야 되는데 변별은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어떤 특징들이 좀 있느냐, 시간에 비해 소문항수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산도 짜잘구레하고 노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 막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많다 그랬어요. 실제로 애들한테는 체감 난이도가 꽤 높은 편에 속하는 대학이다. 자, 그래서 빠른 계산, 그 다음에 정확도 해야 됩니다. 성대 같은 경우는 문제 풀이의 첫 단계에서 계산 실수가 나면 쭈루루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럼 점수를 거의 못 받기 때문에 부분 점수 주기도 힘들거든요. 네, 정확도 해야 됩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답안을 옮기는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꾸준하게 많이 연습한 학생한테 유리한 대학에다 오시면 되고, 특히 3교시가 의예랑 약학이 같이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저기가 특별히 난이도는 좀 더 높을 수가 있다. 3교시에 자유전공도 있습니다. 자유전공 하셔도 되는데 미리 감안하고 와야 돼요. 아, 우리 자유전공 쓴 애들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의예 약학이랑 시험지를 같이 쓰니까 어렵게 낸 거구나. 네, 그렇게 감안하고 좀 가셔야 되고, 그래서 어느 과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리고 어디가 좀 덜 몰려서 어디가 합격하기가 좀 그나마 괜찮고 어디가 어려울 거냐, 이거 매년 좀 바뀌긴 하지만 대략적인 순서를 보면 건설 환경공이 요즘은 애들이 좀 선호도가 제일 떨어져요. 저희가 토목 계열이거든요. 저는 되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애들은 저희 건설 환경에 가면 마치 어디 우리 옛날에 저기 그 중동에 가서 우리 힘들게 일하신 분들 있잖아요.
막 모래바람 날리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다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 누가 짓습니까? 그 미국은 건설주들이 되게 요새 뜨고 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좀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얘하고 얘는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날 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살짝 더 높은 게 자유전공이나 전자전기공. 왜냐면 여기 가면 딴 데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좀 3업 5 라인 중에 인기 학과들. 지능형 소프트하고 반도체가 삼성 계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인기가 많은 편이고, 뭐 약학 외에는 좀 넘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넘사벽이다. 뭐 대략적인 순서는 이런데, 여기는 좀 대략 점수가 비슷할 때가 많다 그랬어요. 그럼 대략적인 순서는 이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없는 과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어떤 생각을 한번 나중에 해보시는 것도 좋으냐면, 이게 자유전공이랑 공학계열도 그런데, 여기는 3합 5고, 여기는 3합 6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자유전공의 3합 5에 지원하는 애들하고 합격하는 애들하고, 또 여기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애들이 그럼 과연 수학 실력이 많이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는 않더란 거예요. 수학 실력이 거의 비슷한데 왜 누구는 여기다 지원하고 누구는 여기다 지원하느냐? 얘는 3합 5가 되니까 여기 지원한 거고, 얘는 3합 6까지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지원한 것일 뿐입니다. 수학 실력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3합 5가 돼요. 근데 성대는 올해부터 이제 평균이라 그랬지, 탐구 평균. 여기가 예전보다 그 기준을 충족하는 애들의 비율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내가 수학 실력은 비슷한데 얘하고 얘가 있어요. A하고 B. 수학 실력은 비슷한데 얘는 3합 5가 안 될 것 같아서 3합 6짜리 공학계열 쓴대. 근데 나는 3합 5는 안정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합 5를 쓰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인원이 작아도. 선발 인원이 좀 작더라도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떨궈져 나가기 때문에. 선발 인원이 작아도 더 좋은 데들이 있어요. 3합 5인데 올해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죠. 충족 비율이. 3합 5인데 반도체 융합이나 반도체 융합은 계약학과가 아니에요. 여긴 계약이 아닙니다.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학과라든지 이런 데들은 특별히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 자연과학 계열 있죠. 과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여기보다 논술 점수가 더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인원은 5명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건 합격 컷이거든요. 합격 컷. 그러니까 여기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합 5를 맞출 수 있는데 나는 수학 실력이 요 친구들이랑 막 경쟁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는 성대를 못 풀 것 같으면 오히려 전략적으로 요런 데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한양대입니다. 자, 우리 한양대는 지원 전략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자, 원래 한양대는 대표적으로 2년 전까지는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작년부터 최저 기준을 재작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재작년에는 원래 인터칼리제라고 자유전공만 최저를 적용했어요. 그러다 작년부터 이제 모든 학과에 최저 기준을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인터칼리제 쏠림 현상이 예전보다 되게 덜해졌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은, 원래 인터칼리지가 2025 때에는 경쟁률이 164대 1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왜 그러냐면 딴 데가 다 최저 기준이 없으니까. 좀 상위권 애들은 최저 기준이 있는 데를 선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터칼리지를 싹 다 몰린 거예요. 많이 몰렸는데 작년부터는 최저 기준이 싹 다 생겼기 때문에 여기 있던 애들이 이제 다 분산이 되는 거죠. 인터칼리지가 뭐냐면 한양대 자유전공입니다. 저희가 35명으로 논술 모집 단위 중에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저기를 가시면 계약학과 빼고 사범대 이런 데 빼고 나머지 과들을 다 자유롭게 2학년 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작년부터 분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향들은 다른 대학도 그렇지만 올해 한양대도 여전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한양대 논술 대비도 했고 수학 기초도 괜찮아요. 근데 어느 과를 써야 될지 모르겠으면 인터칼리지를 쓰세요. 그 인원 작은 데 쓰지 말고. 인원 작은 데가 왜 작아졌냐면 이제 인터칼리지 만든다고 다른 데서 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다 작아진 거거든요. 오히려 인터칼리지 쓰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추합 인원도 좀 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최저 기준을 원래 적용하면 그 문제를 좀 쉽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편이고 특히 어디가 제일 어렵냐면 아까 저희 봤듯이
자연으로 5, 2에 인기학과들이 싹 다 있거든요. 융전, 컴퓨터, 미자, 반도체공, 의예과. 여기는 정말 절반 맞추면 합격하는 대학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작년에. 자, 근데 좀 어렵긴 한데, 근데 대신에 아까 우리 연대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자, 연대는 근본적인 추론 능력, 그다음에 수학의 발상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양대는 자기네들이 출제했던 문제나 다른 타 상위권 대학들이 출제했던 어떤 중요한 굵직한 문제 유형들 있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느냐, 해보지 않았느냐. 그게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형태의 어려움이다.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좀 가능한 형태의 어려움이다.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수리 논술에 투자를 하면서 기출 문제를 좀 성실하게 풀어낸 애들이 있죠. 그러면서 확통기하 기초가 좀 탄탄한 애들, 그런 애들이 지원을 하면 합격을 할 때가 좀 많더라 이런 거고, 대신에 이제 이전에 합격 그 컷이나 입결을 보실 때에는 여기 인원이 좀 작은 데가 많다 그랬기 때문에 불규칙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3년치 추세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3년치 정도. 특히 시험 교시별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한양대는 오전반, 오후 1반, 오후 2반 항상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거든요. 다른 시험지를 쓰다 보니까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점수를 직접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시험지를 쓰는 과들끼리 비교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양대에서 매년 3년치를 이런 식으로 발표를 되게 잘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한양대 홈페이지 가면 다 있을 겁니다. 이걸로 사진 찍으셔도 괜찮아요. 요게 5 1반입니다. 네, 요거를 보시고 나중에 지원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간단하게 약학계열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약학계획은 올해 14개 대학입니다. 14개 대학이 논술 전형을 논술 전형이 있는데, 요 14개 대학들은 우리 자료집에 다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약학계열은 좀 중요한 게, 그 의대는 좀 사실 일반고나 자사고 애들한테 좀 넘사벽은 맞는데, 약학계열은, 근데 제 생각은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뭐, 영과고 애들 정도 막 수학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막 의학계열 가는 괴물들 정도 수학 실력이 없어도 약대는 합격하는 애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실제로 통계를 보셔도 이게 중앙대 입시 결과인데 2025 때가 문제가 좀 쉬웠어요. 이때가 문제가 좀 쉬울 때였고 2026 작년에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 여기는 전자정리공, 융합공, 약학, 의학 요 4개 학과가 같은 시험지를 써요. 같은 시험지를 쓰는데 지금 여기 문제가 쉬울 때를 보니까요. 약학은 점수대를 보면 의학 애들은 그냥 다 맞아야 되는 거죠. 다 맞아야 되는 거고 여기는 아주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정도 아마 기하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틀리긴 하는데 그래도 점수가 여기에 좀 더 붙어 있어요. 문제가 쉬울 때는. 왜냐면 얘네들은 최고 난도 문제를 빼면은 어느 정도의 난이도에서는 점수 획득력이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붙어 있고 여기에 차가 많이 나죠. 근데 문제가 어렵잖아요. 작년이 되면 그래도 의학부 애들은 좀 넘사벽인데 얘네들은 점수가 이제 훅 떨어집니다. 남들이 못 맞추는 건 얘들도 똑같이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얘네들 점수는 어디에 붙느냐? 여기에 좀 더 달라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약학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기가 아주 극상위권, 수학 극상위권이 아니더라도 뭐 연세대 중상위권 공대라든지 연고대 인기학과 정도 연고한 인기학과 정도 그 정도를 좀 지원을 해볼 수 있는 논술 실력이 되면 약학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실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근데 다만 관건이 있죠. 실력은 그 정도 되면 되는데 관건은 역시나 약대기 때문에 경쟁률도 압도적으로 되게 높을 거고 최저 기준도 많이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만 좀 극복할 수 있으면 물론 이제 최저 기준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 경쟁률은 많이 떨어지게 돼 있겠지만 그걸 맞출 수 있으면 자기가 약대를 원하는 애들은 한 장이나 2장 정도 상향 카드로 쓰기에 약대는 괜찮을 수 있다. 네, 그런 겁니다. 네, 아까 우리 봤을 때 의대랑은 실력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학생마다 어디에 쓰는 게 좋을지가 조금 다르니까요. 제가 나름대로 좀 나눠봤어요. 자, 자기는 약대를 너무 가고 싶어요. 약대를 나는 너무 가고 싶은데 근데 정시로는 못 갈 것 같아요. 다른 학생부 전형으로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술로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나는 수학은 잘하는데
와, 최저 기준을 좀 높아가지고 못 맞출 것 같다. 그러시면 우리 약대가 3합 5짜리들이 있거든요. 이게 약대에서는 가장 낮은 최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3합 5짜리가 3합 5에 탐구 한 과목 반영이 좀 더 좋을 수가 있는데 그 대학들이 카대, 덕성여대, 삼육대 이런 대학들이 있고 그다음 3합 5짜리에 탐구 두 과목 평균이 있거든요. 이건 좀 더 빡세겠죠. 가천대나 고대 세종, 그다음에 성대, 아주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카대하고 삼육대하고 가천대하고 고대 세종은 만약에 탐구를 최저 기준에 넣을 거면 과탐으로 넣으셔야 돼요. 특히 가톨릭대하고 고대 세종 같은 경우는 과탐 응시가 강제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약간 이제 좀 불리한 점은 좀 있긴 있는 거죠. 오히려 과학을 선택한 애들은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수학은 좀 하는데 논술 시작이 좀 느려가지고 확통기하를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확통기하가 좀 약점이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확통기하를 안 내는 대학이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통기하를 안 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성대, 아까 우리 공통범위로만 낸다 그랬죠. 그다음에 가천대, 덕성여대, 삼육대, 숙명여대, 아주대,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원래는 미적 확통기하 다 내는데 주로 미적분 위주로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이 좋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난 내신을 좀 해가지고 확통까지는 나는 좀 준비를 해놨는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 미적 확통까지 하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대학들이 카대, 그 다음에 고대 세종약대, 이화여대인데 원래 이화여대는 확통을 10년 동안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근데 내년에 지금 입시가 바뀌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확통의 수능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올해 굉장히 특이한 게 이대가 자연계열이랑 약대, 의대 다 포함해가지고 둘 다 두 시험지 모의논술 둘 다 한 번도 내지 않았던 확통을 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이렇게 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좀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만약에 미적 확통까지가 좀 잘 돼 있다고 치면 이화여대 학대도 괜찮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쉽진 않지만 만약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의 대학들을 좀 선택을 하고 싶으시면 덕성여대나 동국대나 숙명여대나 삼육대나 아주대. 예, 동국대 같은 경우는 특히 자연계열이랑 시험지를 같이 쓰기 때문에 네, 그런 면들이 좀 있는데 대신에 주의할 점도 있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동국대는 자연계열이랑 문제집 같이 씁니다. 근데 그러면 얘네들한테는 너무 쉬울 수 있죠. 근데 동국대가 교과가 20% 들어간단 말이에요. 원래 교과는 논술이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데 이렇게 돼버리면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가 이제 상위 10개 과목만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맞추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데 2년 전 입결을 보면요. 상위 10과목이긴 해도 다 올 1인 애들만 합격을 했어요. 올 1인 애들만. 그러니까 합격자 교과 평균 등급이 그냥 1.0이거든요. 1.0. 상위 10과목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그게 좀 부담스러운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가 쉬울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동대하고 숙명여대가 그걸 좀 살짝 주의를 해줘야 되는. 숙명여대 교과 10%가 들어가기 때문에 숙대는 시험지는 따로 쓰는데 겹치는 문제가 많고 쉽습니다. 요 대학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하긴 해야 돼요. 삼육대는 올해 새로 생기긴 하지만 보통 새로 생길 때 첫 해 그렇게 안 어려울 때가 좀 많아가지고 아마 여기도 조금 더 쉽진 않을까 하고 아주대가 좀 특이하게 계속 조금 이제 쉬운 편으로 출제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합격 케이스 한번 보시면 자, 이 친구가 이제 보땡고의 김땡땡 학생인데 요 지역에 보로 시작하는 학교가 뭐 하나밖에 없죠. 아, 두 개 있나요? 보정고가 있고 보평은 아니죠. 다른 지역이죠. 제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대랑 덕성여대 약대 두 개 동시 합격했거든요. 이 친구는 뭐 모평 성적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미 연고대 공대를 갈 수 있습니다. 네, 정시로.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보다는 그 위에 있는 대학을 쓰고 싶어 했겠죠. 그러니까 되게 웃겼던 거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고대 일반과도 보험으로 써놨는데 또 고대는 또 떨어졌어요. 이 친구가 확통기가 좀 약점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좀 살짝 있었고 이 친구가 지금 전체적인 성적을 보시면 저희가 모의논술을 쭉 봤을 때 100분위가 항상 뭐 상위 2%, 상위 4%, 상위 5%. 근데 대신에 못 나올 때는 좀 많이 떨어지곤 하는 약간 좀 기복이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보면 미적분 계산 스킬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에서는 거의 실수 없이 점수를 싹 다 가져가는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확통기하 약점이 좀 있거든요.
확통기의 약점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최고 난이도 문제 좀 기복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드린 건데 이 친구가 원래 약대를 가고 싶어 해가지고 이때가 덕성여대가 하필 이화여대 오후에 있는데 오전으로 좀 시간대를 피해서 시험 시간대를 깔았어요. 그래서 제가 덕성여대랑 이화여대 두 개를 다 같이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친구 이런 성향 때문에 그렇게 제가 상담할 때 말씀을 드렸고 숙대는 이 친구 아무래도 내신 때문에 문제가 좀 쉽다 보니까 살짝 좀 위험할 수도 있어가지고 숙대 대신에 요 두 개를 쓰게 했거든요. 근데 저도 두 개 다 합격할 줄은 몰랐습니다만은 두 개 다 합격해서 역시나 약대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지 또 자기의 논술 성향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면밀하게 또 원서를 쓰는 게 또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는 합격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가 끝이거든요.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길게 또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끝났는데 그 혹시나 뭐 저한테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하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요. 네, 질문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